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대구를 찾았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거 뭐 거의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잘 찾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문용어로 빈집털이 하러 간 건데, 그러니까 빈집털이. 네. 지금 앞마당에서 갑자기 그 내분이 나니까 본진을 치러 가야죠. 그리고 대구 선거가 글쎄요, 대구 선거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다도 되어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당 안에서도 이번에 진짜 대구 선거 해볼 만하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님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그 말 못 하겠어요. 김부겸 전 총리님이 진짜 우리 당 뭐 할 때마다 대구 나가달라 해서 정말 한 번 당선되신 거 말고 계속 졌단 말이에요. 예. 지는 선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이겨야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이길 수 그러니까 이길 것 우리는 이길 같은데. 것 같으니까 예. 하는데 아. 김부겸 전 총리도 많이 지쳐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잘 물러서지 않고 그냥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우리 당에 사실 대구시장 막 홍일학원 전 의원님도 지금 안 나오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김부겸 총리가 총대를 못 매시는 이유는 본인이 또 이렇게 고생하면 또 한 40% 45% 이렇게 받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이게 패배감이 아니에요. 패배주의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당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또, 근데 네. 뒤에서 들은 걸로는 지금 김부겸 이제 측근들을 중심으로 캠프가 꾸려지긴 했어요. 근데 부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애초에 들었었는데 이게 대구로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근데 건가? 근데 측근분들도 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측근 핵심 몇 분 중 한 명은 또 다른 광역단체장 캠프로 이미 가 계시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어허. 거기도 왜냐면 대장이 야 뭉쳐라 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란 그런 말이에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가 알고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은 지금 다른 캠프에 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물론 그분도 김부겸 총리가 또 한다고 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산 글쎄요, 부산도 지금 사실 전재수 의원 지역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PK 민심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이라고 해버릴 수는 있지만, 대구에서 계속 하셨던, 물론 김부겸 전 총리도 군포를 삼선하고 가셨지만, 대구 사람이라는 민심이 이 부산은 PK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도전하시기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 지역구는 전재수니까 된 겁니다. 진짜 전재수 의원이 진짜 20년 동안 거기를 갈고 닦아서 지금 삼선까지 가신 거지 전재수 아닌 사람이 갑자기 다 갔을 때 쉽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도전을 한다. 물론 전재수 다음 카드 예. 전재수 의원 장관 이번에 시장 되실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전재수 다음 카드로 누굴 또 키워야죠. 근데 김부겸 전 총리가 거기서 이제 키워 나갈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재수 이미 전 의원이 되면 안 되죠. 지금 시장 후보 아직 안 됐으니까. 예. 전재수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에 벌써부터 준비하는 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전 그러니까 적합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카더라고. 아무튼 뭐 지금 차출론이 나오는 건 대구 경북 상황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한번 그러면 봐주시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정부의 좋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대구 경북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좋습니다.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호흡을 잘 맞춰서 지금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은 현명하시니까 이런 좋은 판단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구 선거는 굉장히 어렵죠. 또 무엇보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도 굉장히 높지 않은 면이 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표가 결집이 됐을 때 어떤 결과를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때 가서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던 것이 뭐 대구, 경북, 부산, 뭐 영남 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저는 이제 당의 어떤 청년 정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 성공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고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거든요. 예. 때문에 저도 마음 같아서는 김부겸 총리님이 반드시 함께 나와주셔서 당에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만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지선 준비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짧게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강원지사 후보의 우상호 전 수석,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지선 보궐 다 통틀어서 첫 번째
공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의미를 두고서 공천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광재 전 지사님께서 그리고 여기 뉴스토마토도 나오시는 이광재 지사님이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1호 단수 공천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예. 강원도가 사실 지금 또 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역대 강원도지사 뭐 최문순 지사도 있었고 이광재 지사도 있었고 우리가 광역단체장은 그래도 종종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만 강원도 국회의원은 춘천 원주를 제외하고 사실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보수세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번 진짜 강원지사 탈환해오겠다. 김진태 지사 요즘도 그렇게 뭐 막 딱히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과거 막 국회의원 하실 때 생각해보면 와 정말 어마어마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뭐 그리고 사실 김건희 그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안 밝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거기도 공천 번복 막 이런 막 루머들 의혹들 많잖아요. 예. 그런 걸 어떻게든 우리는 탈환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지역의 1호 공천을 당수 공천으로 경선 없이 상처 없이 이 사람 밀어주겠다라는 상징적인 공천한 건 전 매우 의미 있고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 전략적으로 아주 잘한 선택이다. 여기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광재 지사님의 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싶어요. 근데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렇게 밝혔어요. 리더가 잘못 선출됐을 경우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강원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퀴즈를 상징한 사람이 바로 김진태 지사다. 이게 이제 강원지사에 출마하려고 하는 우상호 수석이었기 때문에 우상호라는 인물보다 강원지사라는 게 좀 또 컸던 것 같다. 1호 공천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사실 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퀴즈 전에 박근혜 퀴즈이기도 했었죠. 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라인 잘 갈아타는 그런 예. 사람인 거고 강원도민들께도 그런 뭐 안 좋은 정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그 우상호 후보의 단수 공천을 결정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깊게 말씀을 드려버리면 이게 공천위원이시군요. 공관위의 예, 예. 또 공식적인 입장이 될까 싶어서 네, 좀 네, 그냥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광재 지사님의 결단이 굉장히 컸던 것도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2,000명 전후로 아마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2,000명 전후로 되는 공천을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1호 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그럼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승리 전략을 짤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와 협업하고 함께 할 것이냐 이런 많은 메시지들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께서 단수 공천을 통해서 또 이제 강원도 같은 곳은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에 속하기 보수세가 때문에 강해요. 예. 후보를 일찍 확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이제 몸을 풀고 빨리 후보로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빠른 공천을 추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제가 예. 정확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강원도는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험지로 분류가 되지만 지금 아마 국정 지지율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우상호 수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호흡을 잘 맞췄던 민주당의 오랜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이제 그분이 출격을 하셨을 때 민주당 그리고 1호 공천자로 이제 예. 앞으로 나서셨을 때 우리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많은 지지층 분들의 환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공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뭐 강원지사 선거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네.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길 것 들고요. 같습니다. 예. 네.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복당을 확정을 했는데 중앙위에서 확정을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나갔다 탈당했다가 들어올 때 25% 감산 제도가 있는데 그거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에 어딘가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왔다. 뭐 문을 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규정에 적용을 받으면 안 되는 분이죠. 이런 적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본인의 유불리 때문에 당을 뛰쳐나가 가지고 당에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선거 나가려고 했을 때 불이익 감수해라. 이미 복당 과정에서 복당을 결정해줬다 하더라도 넌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이너스 받아야지, 페널티를 줘야지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송영길 전 대표님이 나갔던 거는 당을 해치려고 나간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나갔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까지 깔끔하게 이 선고기각으로 무죄를 받고 놨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발표에서 1호 단수 공천 우상호,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발표 같이 한 거 우리 당 진짜 너무 잘하고 잘했다. 있다. 네, 잘하고 아하. 있는 당연한 절차지만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첫 번째 발표를 한 것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러면은 보궐을 예상을 해두고 있을 텐데 개항을 해 나오느냐, 뭐 연수갑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다음 당권을 노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옵션들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예. 하고 계시는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나오셔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이분 또한 우상호 의원님과 비슷한 이제 당의 프랜차이즈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크고요. 25% 감산 불이익 근절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상 당을 이제 공천 불복이라던가 아니면 탈당했던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공천 과정이나 공천 경선이나 심사 과정에서 감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당의 요청에 의해서 복당을 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당의 기여가 크거나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큰 분들 해당해서는 최고위와 당무위원회 이제 의결을 바탕으로 이 감산을 없앨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께서 보여주셨던 당을 위한 희생과 억울한 일도 분명히 많으셨을 것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 당 밖에서 내가 가진 의혹들을 모두 결백하게 해명하고 오겠다라는 그 결단이었던 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청년으로서 이제 선배 정치인의 그 결단에 대해서 너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디에 출격을 하시든 어디에 출마를 하시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들은 쭉 한번 종합을 해보면 지금 보궐선거보다 다음 당권 이제 전당대회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청래 당대표가 또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 뭐 관련한 건 아니지만 복당 확정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 이걸 이제 좀 곱게 해석하면 국회 입성하지 말고 내각으로 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이제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겼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겼어요. 또 앞섰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그 큰 역할이 무엇인가? 큰 역할. 큰 역할. 내각을 해도 큰 역할이고 당 대표를 해도 큰 역할이고 뭘 해도 다 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이라는 카드는 이미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크게 써야 된다는 거 보고 저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본인의 지역구를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해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개항을 가는 거를 뭐 그걸 왜 말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 의견도 동의하는데 저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이 아닌 인천의 다른 지역이나 이런 도로 나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당후사했다. 당을 위해서 당을 나가서 뭐 혐의를 말끔히 씻고 오셨다. 정말 당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 근데 이번에 또 김남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으로서 활동하셨던 분이 우리는 잘 알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치 신인이거든요. 예. 정치 신을 위해서 본인 20년 동안 닦아놓은 지역구를 또 양보하고 조금 더 본인에게 새로 인천시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인천 안에 그냥 송영길이라는 정치인한테 인천은 다 지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장도 지금 뭐 현역 의원이 될 가능성이 후보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 또 나오면 거기 나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김남준 대변인을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선당후사하네, 또 당을 위해 희생하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 그 차기 전당대회 구도가 진짜 크게 다시 한번 흔들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를 전 좋아하기 때문에 더 큰 카드를 쓰기,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좀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구로 가시는 거. 1타 3피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전 지지율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연수갑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거 어디라고 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 안 하는 의미가 없긴 한데 예. 전 그래서 그런 선택하시면 진짜 치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항을 양보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는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뭐 그렇게 당원들이 그렇게 해석을 느낄걸요. 하시는군요. 당을 위해서 또 양보해? 예. 지금 이미 양보했다고 해서 박수치면서 야 선당후사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정치신을 위해서 또 양보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치고 나갈 살아 있는데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정리를 해주시죠. 합리적인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해보면 사실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지역구? 말해도 되잖아요. 말해요. 안 하시길래. 연수갑 다 알고 있어요. 연수갑 같은 경우에 원래 박산대 이제 후보의 지역구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날 예정인 건데 사실 보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이 사선을 하셨던 곳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아까 전재수 장관님 얘기했지만 거기도 박찬대니까 되는 지역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세가 좀 있는 곳인데 이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셨던 곳이라서 아무래도 상징성이 진보 진영 민주당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제 연수가 그냥 보수세가 강하다고 한다면 연수에 나가면 한 자리 얻을 거 두 자리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계양과 연수. 네,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계속 당권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권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마냥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청래 대표도 잘하고 계시고 뭐 이름 나온 분들 순으로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이제 당을 위한 선당우사에 당원들이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고 김민석 총리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잖아요. 이 당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당과 정부를 지탱하는 큰 어른들 께서 지금 좋은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니까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좀 더 원팀으로 돼서 뭐 얻은 개파나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거 없이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한번 가열차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1타 정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성치훈 부대변인, 봉건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